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. IELT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IELTS 점수를 오버all 6.5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포자 출신으로서 리딩이랑 이제 리스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더 오래 걸렸어요. 제가 목표한 기간은 한 3, 4개월 안에 끝내자였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걸려서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IELTS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를 찾다 보면은 여기저기 되게 정보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 수준에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2, 3개월 정도 더 빨리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제 처음 수준은요, IELTS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딩을 풀었을 경우에 제가 시간내로 못 풀었어요. 그래서 이제 단어장을 찾고 그 다음에 번역본을 다 찾으면서 풀어도 리딩은 한 4, 5시간 정도 걸려서 풀었을 때 5.5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요. 시간 내로 절대 풀 수가 없었던 거죠.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한 테스트 하나를 푸는데 2, 3시간 걸렸고 그 2, 3시간에 단어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복수형인지 이게 단수형인지 들었던 부분을 또 반복하고 무제한으로 이제 반복해서 들었었을 때 나온 점수가 5.5 정도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영어를 되게 못한다고 봐야죠. 그래서 제가 리딩을 시간 내로 푸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렸어요. 그래서 이게 IELTS가 처음에는 4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라이팅이랑 스피킹이랑 다 해야 된다고 이제 급급해서 리딩을 하면서도 라이팅을 생각하고 스피킹을 생각하느라 이제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. 왜냐면 스피킹에서 뭐라고 질문을 해도 질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게 리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캠브리지가 이제 1권부터 19권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전 총 5권을 풉니다. 19가 제일 최근에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매 해마다 한 권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18,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17, 16, 15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. 15권 같은 경우로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아마 해석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질문 해석부터 연습을 합니다. 캠브리지 15권을 찾아보면은 테스트 1, 2, 3, 4가 있는데요. 그래서 테스트 1에 질문을 얘가 뭘 묻고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2 질문이 뭘 묻고 있는지 해석하는 게 우선입니다. 자, 그러면 캠브리지 15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문제 유형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문제 유형에는 보면은 true and false, 그 다음에 요약 매칭, 사람 매칭, 정보 매칭, 주관식 관련된 것들, 그리고 헤딩,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IELTS는 특이한 게 이게 객관식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헤딩, 이게 주제 찾는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헤딩과 객관식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. 이거 두 개가 거의 한 6.0 나올 때까지도 이 문제들이 나오면 반도 못 맞췄어요. 헤딩 문제 반도 못 맞추고 객관식은 거의 한 5문제 나오면은 한 개 맞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차라리 A, B, C 있으면은 B 하나로 다 찍는 게 훨씬 저한테는 점수가 높을 정도의 수준이었고요.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맞춰줘야 될 건 true and false,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입니다. 유형을 다 파악하고 나시면은 이제 질문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. IELTS의 질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것들을 다 해석할 줄 아는 수준이면 바로 지문부터 해석하셔도 되고
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푸셔도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이 뭘 묻고 있는지를 하나도 몰랐어요. 그래서 질문 해석과 리스닝의 스크립트 해석을 했습니다.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뭔 말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대충 이게 넘기면 안 돼요. excuse me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. would you mind if 하면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. 파트 2, 파트 3 같은 경우인데 파트 2와 3도 하나하나 다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 방금 드렸고요. 그 다음에 해커스 복화 1200 무료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해커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독사인가 IELTS 독학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미션 같은 거 하신 다음에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이걸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시연스쿨에서 뭐 더 필요하시다면 시연스쿨에서 예시가 있는 단어장이 있는데 리딩 리스닝 이거 사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패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. 지문입니다. 캠브리지 15 기준으로 테스트 1, 패세지 1을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뭐 영어를 모르니까 해석을 할 줄 모르잖아요. 그래서 구글 번역기나 챗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지문 한 개당 순공, 그러니까 순수 공부 시간이 24시간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고요.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8시간, 뭐 한 40시간 그 정도 이상으로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단어는 하나하나당 다 찾아서 본인 단어장을 만들어서 예시문도 같이 뭐 만들어주면 좋습니다. 다이소에서 한 2,000원짜리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사셔서 단어장을 만드시면 됩니다. 저는 마지막에 이제 리딩 7.0 나올 때는 아예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2주 동안 이 단어장만 계속 매일매일 읽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가 제일 최고점 나왔던 것 같아요. 지문들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. 어린이가 IELTS가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교육, 성장, 형제관계, 그 다음에 뭐 AI, 책 이야기, 소설 관련된 거, 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, 기원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. 환경, 동식물, 운동, 우주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한글로 해석된 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 어린이, 환경, 동식물, 그다음에 책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나옵니다. 테스트 1, 2, 3, 4 캠브리지 15 기준으로 이걸 다 한번 해보시고요. 그다음에 16, 17, 18을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. 무제한으로. 똑같이 그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똑같이 지문 해석을 해줍니다. 지문 해석을 하실 때는 이게 뭐 캠브리지 IELTS 교재도 이렇게 있거든요. 매해 한 권씩 나오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게 19입니다. 근데 이거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. 구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캠브리지 IELTS 15 리딩 테스트 1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15 뭐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뭐 책을 사는 게 훨씬 좋겠죠. 근데 다운 받거나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여기거든요. 여기에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.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렇게 한국어 번역해서 이거를 프린터기를 하나 사셔서 그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영어본을 보면서 스크립트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줍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네, 마지막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캠브리지 19 이거를 이용하셔서 그 다음에 뭐 테스트 1, 2, 3를 푸시면 제일 최저점 그게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 나오는 점수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점수는 그 세 개의 평균 점수입니다. 제일 높은 점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브리지 19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리딩이 7.0이 나오면 리스닝이 항상 6.0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리스닝이 7.0이 나오면 리딩이 6.0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아니면 둘 다 6.5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 시험 점수에서는 하나는 6.0, 하나는 6.5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거를 리딩을 이제 다 하시고 나고서 리스닝도 다 하시고 나면은 스피킹, 라이팅을 하시면 됩니다.
이때는 이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리딩을 만약에 본인이 3개월, 리스닝이랑 리딩을 3개월 잡아놓거나 4개월 잡아놓으면 이 월을 맞춰줘야 돼요. 왜냐면 이 스피킹이 항상 매월 1월에 새로운 기출이 나오고 이 똑같은 질문들이 4월까지 나와요. 그리고 5월에 새로운 게 완전 다 바뀝니다. 근데 8월까지 나오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 제일 좋은 사이트는 뭐냐면 스코어 팩토리. 제가 이거를 찾은 게 7개월 차 때 처음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아마 스피킹 점수가 더 빨리 나왔을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홍보를 잘 안 해요. 여기 사이트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열심히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이 방법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, 하나는 1번 거기서 미션을 수행해서 공짜로 기출 문제가 뭐 나오는지 봅니다. 그리고 하나는 거기 사이트에 한 3만원인가 주면은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무한으로 모답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. 하나는 수업을 수강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수업 한 달 수강 정도 했고요. 그때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. 다른 사이트들도 다 비교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. 공짜로 기출을 알려주는 게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외를 했었는데 여기가 다른 강남 대형 학원보다 훨씬 좋고, 가격도 거의 한 25년 전 가격 그대로 뭐 받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30년 전 가격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서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. 그 분당에 있는 건데요.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을 하나도 못하니까 태스크 1 이거 종류별로 3개, 그러니까 제 생각과 그다음에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이 템플릿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그 무적 템플릿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었고요.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도 무적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.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오프 토픽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오프 토픽이 뭐 거기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답을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. 보면은 내용이 환경, 아이, 교육, 사회 현상, 뭐 직원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여성 범죄 이런 거. 6.5까지는 논리 점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. 7.0부터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, 그리고 뭐 패러프레이징 되게 강조하는데 저는 패러프레이징 하나도 안 했고, 문장 수준도 만약에 생각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I like an apple when I was young, 이 정도 문장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틀렸죠. 이제 저희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문장을 다 외워가지고 썼는데 저는 6.0 아래로 내려갈 자신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다 외웠으니까 이 템플릿을 외웠는데 마음 잡고 하면은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 걸리거든요. 근데 이걸 계속 까먹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한 30분씩 뭐 40분씩 이거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절대 까먹지 않겠죠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뭐 스피킹 파트는 이렇게 하면 된다, 그 다음에 뭐 라이팅 파트는 이렇게 한다 하면 된다, 리스닝은 이렇게 5.5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6.0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7.0 때는 이렇게, 7.0은 제가 못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세부적으로 좀 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